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가끔 보면 과거에 통용되던 방법들, 과거에 이 사람이 취업을 했던 것들을 아직도 탑승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더라고. 굉장히 많지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있더라는 얘기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테스트 드라이버, 자동차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이 테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현대, 기아 뭐 이런 정규직이었어. 근데 지금은 영구 영역이었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하청업체야, 하청업체.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작년 뭐부터 이렇게 보면 그냥 쭉 어떤 직종들이 있나,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직종들이 있나, 자동차 정비에 관련된 이직을 할 수 있는 직종이 뭐가 있을까, 열심히 찾다 보니까 테스트 드라이버도 뽑더라는 거야. 근데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게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당연히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다가 내가 자동차에 대한 열정이 더 커서 다른 무언가로 이렇게 더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근데 지금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뽑는 경우는 내가 필드에 있으면서 자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본인이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쉬지 않고. 테스트 드라이버를 할 수는 있어. 테스트 드라이버 들어가는 거 굉장히 쉽거든.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뽑을 때 지원만 하면 거진 된다고 나는 보거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도 문제고, 그것을 하면서 계속 내가 하고 싶었던 꿈,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 거기에 따른 또 뭐 학력도 중요하겠지만 계속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계속. 근데 젊은 친구들이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볼 때면 슬프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슬프다. 뭐 테스트 드라이버가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테스트 드라이버 하려면 진짜 하루 종일 차 안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것만큼이나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 뭐 택시처럼 손님을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운전을 해야 돼. 뭐 그게 즐거울 수도 있고 뭐 안 즐거울 수도 있는데,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면서 내가 다른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싶으면 계속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 그냥 저절로 뭐 정규직이 된다든지, 뭐 저절로 내가 원하는 쪽에 길이 그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야. 한 번이라도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려 본 친구인 건지 아닌 건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그만큼 때가 덜 묻고 경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 자동차를 좋아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른 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자동차 정비를 배운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이니까 얘기를 할게.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테스트 드라이버를 찾아봐. 근데 매번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TO가 나야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할 때 가야겠지. 계속 알아보다가 테스트 드라이버를 했어. 근데 해보면, 난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면 무언가가 꿈이 생기고 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기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 더 노력이라는 게 무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만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테스트 드라이버는 그냥 요즘은 다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승진을 해봐야 뭐 그냥 직책만 올라갈 뿐 다른 무언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 회사 내에서는. 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요즘은 다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고 싶다라는, 그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는 친구도 있어야 자동차를 만든다라는 건 알아. 근데 꿈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한 번이라도 취업 시장에 문을 두드려 봤다라고 하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비하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나의 전공과 관련된 거를 조금이라도 찾으라는 거지. 경영학과 학생이 편의점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스템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딱 거기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의 경영학과가 뭐
굳이 대기업, 큰 뭐 리조트, 뭐 이런 것들만 경영하는 게 아니잖아. 하다못해 떡볶이집을 경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경영에 있어서 좀 더 나았게,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다른,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경영가 아닐까? 개발하고 찾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뭐든지 배우면 뭐든지 도움이야 되겠지만, 기능직에 취업할 친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하다못해 더 낮은 직급이지만 더 낮은 곳에서 내가 관련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그나마 도움이 될까? 이력서 한 장을 쓰더라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다는 걸 쓰는 게 낫겠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했다는 걸 쓰는 게 낫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잘 모르겠어.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고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직접 가서 두들기다 보면 자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 자동차 정비를 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형식의 시간제로 쓰고는 싶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찾아다닌다고 하면 자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정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무슨 업종이든 맨투맨으로 다 내가 편하게 알바 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것들로 자리를 찾으려고 그러면 없기는 하지만 집 근처에서 조금 더 낮은 그것보다 낮은 봉급으로 예를 들어 시간을 좀 조율을 해서 사람을 좀 구하시지 않느냐, 나 꿈이 이렇게 있어서 있는데 시간제라도 사람을 쓰실 생각이 없으시냐 물어볼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나는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직업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부터 정비를 하던 것을 지금 나이가 40이 다 돼가는 동안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었을까? 별 차이 아니거든. 자동차 정비하는 형님이 우연치 않게 있었지만 그 형님을 쫓아다니면서 처음엔 돈이 안 됐지만 자동차과이고 겸사절에 나 여기서 일 좀 가르쳐달라고 쫓아다녔던 거거든.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통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 나는 가능하거든. 나의 차이는 다만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한다라는 게 좀 차이는 있을 뿐인데 두들기면 열린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나 또한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도 나이 많은 형님인데 형님을 쫓아다녀가면서 나이 어린애가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쫓아다니면서 한다라는 게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내 나이에 고등학교 되는 아이가 와서 일 좀 가르쳐주세요 한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뭐 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사장님한테 가서 한다고 하면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근데 나도 그렇게 똑같이 했대라는 거거든. 뭐 아무리 안다고 해도 나 일 배우고 싶다고. 아직도 나를 정비를 가르쳐줬던 사수 형님도 아직도 정비를 하고 계시거든. 가끔 인사는 가긴 하지만 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하기는 하는데 그분 때문에 나도 정비를 배우게 된 거고 고마워해야지. 그 형님 때문에 배우게 됐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이미 자동차를 배울 때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하청화되고 용역화됐다라는 거야. 1차 밴드 업체, 2차 밴드 업체를 들어간다 한들 1차 밴드 업체에도 하청이 있고 용역 직원이 있고 하단 말이지. 당연히 대형 제조업체, 뭐 예를 들어 현대가 됐든 기아가 됐든 이런 회사들도 막상 내가 현대 생산 라인에서 일할지는 모르지만 하청이 있고 협력업체 직원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청이 중요하냐 협력업체가 중요하냐가 아니라 내 이야기는 어느 쪽으로 해서 발돋움을 해서 발판을 삼아서 갈 것이냐야. 옛날에 과거에 어느 유명한 누가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미 그 시대에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 시대에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 이미 그 사람 그 시대에 그 위치에 있던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현대면 뭐 본사 직원이었다고 하면 지금 현 시대에는 다 하청을 주고 용역을 줘버렸다는 거거든. 하다못해 내가 10년 동안 있던 회사 근처에 나도 몰랐는데
엔진을 테스트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근데 이 회사 직원분이 어느 날 하루 와서 몰랐는데 그 회사 근처에 있대라는 거야. 근데 뭐 뻔하지, 창고 안에 있었으니까 못 봤겠지. 간판도 없는. 근데 이분이 엔진이 빠그러졌다는 거야. 엔진이 빠그러졌는데 뭐 엔진을 주문하면 오기는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언제까지 맞춰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엔진을 주문을 하면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시간을 못 맞추기 때문에 비용은 충분히 들을 테니까 와서 엔진을 부속이랑 다 원하는 걸 다 맞춰줄 테니 엔진을 조립을 해달라고 오신 분이 있었어. 근데 당신이 엔진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 내가 나가서 그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정을 하시길래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해봐라. 내가 엔진을 못 만져서가 아니라 해봐라. 사장님 또한 당연히 안 된다 그러지. 그 직원 하나를 빼서 엔진을 하루 만지는데 하루 안에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연장이라는 게 있다 보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데 엔진이 구동하게끔 해주려고 그러면 어떠한 작업 환경인지도 모르는데 하루 이틀 안에 그거 얼마의 작업비를 받을 건지 하루 온종일 나가서 있어야 되는데 얼마를 줄 건지 뭐 막말로 작업 시간으로 따진다 그러면 10시간 근무했어? 70만원 80만원 줄 건지 크지 않아? 생각을 해봐. 작업 맨아웃라는 게 있는데 10시간을 나가서 있어야 돼. 가게를 비우고. 그러면 맨아웃라는 거 1시간에 얼마 정도 하지? 한 7, 8만원 사이를 해. 그럼 10시간 나가 있게 되면 80만원 줄 거냐고 설명을 했지. 그럼 다른 곳을 소개시켜 줄 수 없니? 그래서 아니 많이 있다. 근데 거기도 당연히 똑같을 것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정비사는 모자르는데 그렇다고 초보자를 가서 그걸 조립하라고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짜리 이상은 가야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되시겠냐. 뭐 늦어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시더라고. 이렇게 엔진을 테스트하는 회사마저도 외주 용역을 주고 있다라는 게 현실이거든. 내가 본 경험을 얘기하는 거야. 정말 취업을 뭐 자동차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좀 더 구체적이고 목표를 가지라는 거거든. 자꾸 내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라고 돈을 벌고 자동차를 파면서 돈을 벌고 정말 돈을 벌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찾아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근데 그 꿈이 목적이라고 하면 좀 세분화적으로 하라는 거거든. 정말 모르지만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외주 용역화 됐다라는 거거든. 이런 외주 용역화가 된 것이 이미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런 식으로 다 포진이 돼 있는데 이런 곳을 거쳐서 만약에 본사로 간다고 하면 경력을 하나라도 더 쓸 수 있고 어느 하청업체에 있었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에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서를 쓰고 싶어. 현대 어느 부분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 엔진 개발부에다 쓰자고 그러면 엔진을 테스트했던 회사에서 취업을 하고 몇 년 동안 경력이 있고 자동차과를 졸업했던 친구를 뽑겠어? 아니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친구를 뽑겠어? 이 차이라는 거거든, 내 말은. 당연히 이런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현대라는 회사를 찾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엔진 테스트 개발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정비를 할 줄 아는 친구가 갔다면 테스트 개발하시던 부장님인지 사장님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와서 엔진을 조립해달라고 했을까? 과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진 테스트 개발하는 회사들도 정비사들을 찾는다라는 거거든.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무조건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동차 정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정비를 시작을 해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하고 싶은 쪽으로 다가가야 돼. 한 번 정했던 직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 3년 정비를 배우다가 엔진이 좋아서 엔진 테스트하는 개발 부서로 내가 찾아가야지. 그 하청업체로. 그러다가 또 여기서 경력을 쌓고 뭐 엔진을 만드는 진짜 실질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가야겠지. 이렇게 발돋움 해가야지 어느 순간 학력도 짧은데 뭐 예를 들어서 MIT든 이런 데 나온 친구들이 엔진 개발 부서에 신입 직원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경력 직원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당연히 뭐 MIT 다니던 직원하고 현장에서 빡빡 기다가 올라온 직원하고 사내 왕따 뭐 이런 거 당할 수 있겠지. 근데 그거를 현명하게 또 잘 극복을 해야 성공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설명을 잘 못했을 수도 있어. 이해가 잘 안 되게. 편집을 하다 보면 또 워낙에 또 설명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동쪽으로 가는 경우도 동쪽인지 서쪽인지 이상한 데로 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 근데 내 핵심은 이거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자동차에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내 테스트 드라이버가 꾸민 친구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아닌데 모르니까 저렇게 말을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테스트 드라이버, 내가 직장을 구함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업을 또 갈구하고 찾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자꾸 관심을, 매일 이메일 같은 거 확인하듯이 그냥 들어가서, 왜 쇼핑 앱 들어가서 쇼핑 잠깐 하듯이 취업 사이트를 들어가서 내가 갈구하고 찾고 있는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러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그래야 기계적인 이론도 정말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사기다 아니다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자동차 정비에서 끝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자동차 정비에서 끝이 아니라 이걸 발돋움으로 다른 무언가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이 자동차 정비에서 거진 계속 올인을 했지. 자동차라는 감성이 좋았고, 이렇게 망가진 고철이 다시 작동하는 걸 보면서, 재밌구나.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직 자동차 정비를 했던 것이거든. 이제 곧 있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야 자동차라는 게 내연기관으로 유지가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끝나면 내가 나이가 더 먹었을 때, 그때는 내연기관이 끝날 것 같거든. 그러면 그때 돼서 내가 내연기관 정비는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 그럼 나이가 많이 먹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 가서 다른 무언가를 또 배운다라는 거 쉽지 않고, 지금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은 분들한테는 또 신임이 또 안 가는 일을 맡길 때 왠지 불안해하고, 내가 나이를 먹어도 그럴 텐데 이직이라는 걸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거든. 근데 이직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젊은 친구들에 대한 생각도 보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도와주는 사람. 왜냐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그 사람의 경험은 맞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밟아온 과정을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많은 기업 생태계가 변했기 때문에. 기업의 생태계가 변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방식 그대로 나는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정보가 없으니까. 너희들 사는 세상이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됐다고 똑같이 답습하려 하지는 말라는 거야.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응용을 하고 계속 찾고 갈구하다 보면 기회가 열릴 거라는 거거든. 내가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 근처에 엔진 테스트 회사가 있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간판도 없는데. 한번 어디냐고, 상태가 어느 정도냐고 한번 따라가 볼 걸 말만 들었거든. 무슨 엔진에 그래서 왔다. 근데 한번 거기를, 근데 그런 데는 또 보안이 또 철통 같아서 못 들어오게끔 만들기 때문에 한번 가봤다고 해도 또 두 번 다시 가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 그런 데는 또 보안이 생명 유지라. 취업하는 환경도 바뀌었고 취업하는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야.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공하는 사람 걸 무조건 베끼지만 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답습을 해서 내 거화해서 버무려. 그래서 내 거화해. 그 다음에 나의 색깔로 만들어. 무조건 베끼지만 말고. 이미 카피만 해서는 성공을 못해.
카피만 해서는 잠깐 뜰 수는 있지만 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개발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아이템이 있으면 카피는 잠깐 해서 성공을 할 수 있겠지만 지속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든, 성공하는 데 있어서. 카피보다는 확실히 받아들여서 내 거와 한 다음에 나의 색깔로 다시 버무려서 다시 재탄생하게끔 만들라는 거다. 설명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야기가 또 동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엄한 데로 갔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한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싶다. 오늘은 여기까지.